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몸에 좋다는 영양제 다 챙겨 먹고 비싼 유기농 채소에 단백질 위주로 식단까지 하는데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배는 올챙이처럼 볼록하게 가스가 차는 느낌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우유에 과일을 갈아 마시고 점심 먹고 나선 입가심으로 꼭 상큼한 과일을 챙겨 먹었죠. 비타민 충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만성 소화불량에 이유 없는 피부 트러블, 그리고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러다 제가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최고의 보약들이 내 몸속에서 독약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조합이었어요. 오늘 그 지옥 같았던 컨디션에서 저를 구해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음식 조합을 제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독소를 걷어내실 수 있습니다. 왜 칼로리보다 화학 반응인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이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섞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소강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화학 실험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염산과 금속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녹아내리면서 가스가 발생하죠. 우리 위장도 똑같습니다. 어떤 음식은 산성 환경에서 소화가 잘 되고 어떤 건 알칼리성에서 잘 됩니다. 소화 속도도 다 달라요. 제가 공부하며 알게 된 사실은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먹는 건 고속도로에 스포츠카와 경운기를 동시에 올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스포츠카, 즉 빨리 소화되는 음식이 가고 싶어도 경운기, 즉 느리게 소화되는 음식에 막혀 위장에서 썩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식후 식곤증과 더부룩함의 진짜 정체입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직후에 먹는 과일, 제일 억울했던 습관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끊고 나서 몸이 가벼워진 1순위가 바로 이겁니다. 식후 과일.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기를 먹고 나면 꼭 파인애플이나 배를 먹었습니다. 천연 소화제니까 소화가 잘 되겠지 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과일은 위를 통과하는데 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반면 고기는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려요. 식후에 먹은 과일은 고기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위장이라는 따뜻한 통 속에서 그대로 발효됩니다. 즉, 뱃속에서 과일주가 만들어지며 가스가 차는 거죠. 제가 이걸 끊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오후 3시만 되면 터질 것 같던 배가 편안해졌고 지독했던 입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공복에 드세요. 그게 보약입니다. 두 번째 습관으로 우리가 자주 같이 먹는 고기와 술입니다. 이 습관은 지방간으로 가는 고속 티켓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이 이걸 어떻게 안 해? 라고 하실 텐데 이유라도 알고 드셔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운동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운동 후 단백질 보충한다며 드신 고기와 반주가 원인이었습니다. 술, 즉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1순위로 처리해야 할 독소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다른 일은 다 팽개칩니다. 이때 들어온 고기의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간이 나 지금 바빠 하고는 그냥 간세포에 쌓아버립니다. 삼겹살에 소주, 치맥, 맛은 최고지만 여러분의 간에는 최악의 학대입니다. 정 드셔야 한다면
고기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2배로 늘려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이 습관은 만성 피로의 주범입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직장인의 생존템이죠. 저도 하루 3잔은 마셨습니다. 그런데 늘 어지럽고 피곤하더라고요. 범인은 커피 속 탄닌이었습니다. 탄닌은 식사로 섭취한 철분과 결합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특히 한국인 식단은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데 애써 먹은 나물과 고기의 철분을 커피가 다 앗아가는 거죠. 저도 식후 커피를 1시간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오후에 그 무기력한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식후 1시간, 나를 위한 철분 보호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 습관은 튀김과 탄산음료를 같이 먹는 것입니다. 이는 혈관을 굳게 하는 조합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던 최애 조합이었습니다. 느끼한 튀김을 콜라의 탄산이 씻어주는 그 쾌감.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차가운 탄산음료는 튀김의 기름기를 위장에서 딱딱하게 응고시킵니다. 설거지할 때 기름기 있는 그릇을 찬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얗게 굳죠?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탄산음료에 엄청난 설탕이 더해지면 혈당은 수직 상승하고 혈관은 염증으로 가득 찹니다. 튀김을 드실 땐 차라리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5번째 습관은 우유와 설탕의 조합입니다. 우유에 설탕이나 초콜릿을 넣는 것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하지만 우유 단백질과 당이 만나면 장내 부패를 일으키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저는 흰 우유만 먹으면 괜찮은데 초코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픈 이유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소화장애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6번째 습관은 해산물과 과일의 조합입니다. 회나 해산물을 드시고 상큼한 과일을 바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 습관도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의 산성 성분이 해산물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소화장애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회 먹고 과일 먹었더니 체했다는 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제가 실제로 삶에 적용해서 성공한 딱 3가지 규칙만 가져가세요. 과일은 디저트가 아니라 에피타이저다. 식사 30분 전 공복에 드세요. 흡수율도 높고 소화도 잘 됩니다. 커피는 1시간의 여유를 가져라. 밥 먹고 바로 카페로 달려가지 말고 가벼운 산책 후 1시간 뒤에 커피를 즐기세요. 기름진 걸 먹었다면 따뜻한 물을 마셔라. 찬물이나 탄산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이 여러분의 위장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습관들 처음엔 정말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후식과에 먹을 때 참아야 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시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실 겁니다. 건강은 대단한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내 몸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하나를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나도 이런 경험 있었다 하는 사연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약이 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더 건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